지금 쿠팡 켜보세요. 뭘 검색하든 중국 판매자가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상한 영어 이름 달린 제품들. 이런 제품들 10중 8구는 다 중국 셀러입니다. 그냥 영어 브랜드 아니야? 상세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가 봐도 한국어로 번역만 해놓은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런 중국인들이 지금 쿠팡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중국인 셀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인 셀러로서 가격 경쟁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곡소리가 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이런 상황에서도 미친 듯이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상품은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있죠? 제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파는 셀러들 보세요. 결국 하나의 제품이 꾸준한 매출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중국인 판매자들까지 이렇게 판을 치는 쿠팡에서 팔릴 수밖에 없는 제품 어떻게 만드냐고요? 여태 제가 쿠팡에서 꾸준히 억대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정리한 대응법 딱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는 고관여 제품을 해야 합니다. 고관여 제품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조 배터리 온라인에서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구매할 때 이 보조 배터리 브랜드가 어디인지 하나하나 보셨나요? 상세 페이지에 어떤 걸 적었는지 일일이 읽어보신 경험은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격 보고 얼추 맞으면 사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품을 저관여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관여 상품으로 승부하는 전략은 끝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셀러들이 이제 해야 할 건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꼼꼼히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고관여 상품이라고 부르는 제품들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티슈 있잖아요. 물티슈 가격이 3-4천 원밖에 안 해요. 다이소에서도 파는 어찌 보면 흔한 제품이죠. 그런데 만약 1-2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아무 물티슈나 살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화학 성분, 형광물질 여부 등등 꼼꼼히 살펴보고 살 겁니다. 아이 때문에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안 좋은 물질이 없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셀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타깃을 뾰족히 하고 고관여 제품들을 소싱해야 합니다. 그런 상품을 해야 중국산 저렴한 상품들, 중국 판매자들과 바로 구별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1688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쓰거나 조금만 변형해서 쓰는 것, 나아가 장점만 나열하는 뻔한 상세 페이지면 안 되겠죠. 이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 고객한테 가치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상세 페이지에 명확하게 넣어줘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볼 때 이 상품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스몰 브랜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중국 판매자가 득실되는 쿠팡 시장에서 뭔가 뾰족하게 차별화된 상품을 가지고 내 브랜딩을 굳히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패키징 차별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688에서 소싱한다 하더라도 판매자와 이야기해서 기존 상품에서 약간 변형을 주든지 최소한 상품의 로고를 박아서 패키지라도 다르게 해서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쿠팡 판매를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점이 바로 다르게입니다. 사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1688 같은 소싱처에서 소싱하는 셀러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같은 상품이지만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방법이 바로 패키징 차별화입니다.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서 제가 제품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수건이 있습니다. 가격을 보고 아, 저렴한 수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떤가요? 아주 예쁜 고급스러운 패키지 박스에 스토어 명함까지 넣어놨죠. 똑같이 수건인데 이 수건은 53,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쿠팡에서 파는 수건은 9,800원에 판매를 하고요. 물론 제품 디자인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똑같은 수건이어도 9,800원에 팔 수가 있고 53,000원에도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상품,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재질, 똑같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거의 포장만 다른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다른 상품으로 인식시킨 후에 다른 가격을 부여해서 판매한다. 이게 바로 패키징의 힘인 거죠. 사실 요즘은 상품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일일이 따져보면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어떻게 하면 다르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파는 것에 집중합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싼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쓰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판매자가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패키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처음 보면 첫인상이라는 게 있죠. 그 첫인상이 계속 오래간다는 거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패키지가 바로 브랜드에 있어서 첫인상과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키지가 고급지면 비싸게 보이고 패키지가 떨어지면 좀 저렴한 제품인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똑같은 상품이라도 길거리 자판에서 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부티크 매장에서 파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패키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 말해줄까요? 이런 패키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개당 5위안, 그러니까 1,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패키지 만드는 거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패키지를 만드는지 전혀 상상도 안 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패키지 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세 번째, 틈새 제품을 소싱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영상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틈새 제품을 소싱해야 합니다. 꿀팁 알려드릴게요. 경쟁 제품의 리뷰를 먼저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최신 순으로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별점 낮은 리뷰들도 간간히 보일 텐데 저는 이런 별점 낮은 리뷰들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고데기 리뷰를 봤더니 머릿결이 제대로 비껴지지도 않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리뷰에서 힌트를 얻을 게 고데기 중에서도 빗이 달려있어서 머릿결을 함께 빗어주는 제품들을 소싱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머릿결이 제대로 비껴지지도 않아요 라는 고객들의 그 불편을 상세 페이지에 바로 찔러주면서 우리 제품을 사면 바로 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별화가 사실 단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제품에 있어서 차별화를 시켜야 해요? 그런 제품 도저히 못 찾겠던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용 컵홀더라는 제품이 있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근데 그 차량용 컵홀더를 대부분 2688에서 제품을 소싱할 때에는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가 아무것도 안 꽂혀있는 사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또는 중국 음료들이 꽂혀있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차별화를 어떻게 줄 수가 있을까요? 이때도 고객들의 니즈, 궁금증을 파고드는 데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 차량용 컵홀더에 어떤 사이즈의 음료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구성한다고 하면 우리가 평소 자주 마시는 스타벅스나 백다방 테이크아웃 커피를 꽂아놓은 그런 사진들을 촬영을 해서 올려주는 게 고객들은 한눈에 제품 소구점이 보이니까 구매할 확률을 높여주는 게 되는 겁니다. 셀러로서 진짜 본격적으로 많은 돈을 벌려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 본질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특별한 소구점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 팔아서 10,000원 남기고 최소 마진이 30% 넘는 제품도 우리가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평균 가격대까지 맞으면 쿠팡에서 폭발적으로 판매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차별성을 높여서 여기에 로고를 넣어 저희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 판매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상세 페이지까지 갖춰진다면 그때 저희는 중국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저희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 하나로 순수익 100만원, 200만원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차별화 제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광고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구매 전환율이 튀고 쿠팡의 가격 경쟁에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왜냐면 고객이 굳이 다른 제품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은 그 자체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소싱할 때 멋져 보이는 기능을 하나 더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갖고 있는 불편해하던 문제를 단 하나만 해결해줘도 엄청난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슷한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 묶여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 전에 판매 전략을 어떻게 좀 더 잘 짜서 경쟁사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제품 소싱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쿠팡 판매를 하다 보면 초보 셀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중국 판매자의 아이템 매칭 공격이죠. 아이템 위너를 푸는 것도 결국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현재 매칭되어 있는 상품과 내 상품은 다른 상품이니 풀어주세요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현재 매칭되어 있는 상품이 제가 보유한 지재권을 침해했으니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 처리해주세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상품의 로고 디자인도 만들고 패키징도 다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내 상품은 로고가 박혀 있는데 중국 판매자 상품은 로고가 없을 테니까 다른 상품으로 소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중국 판매자 상품에 로고가 없는지를 사진으로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칭을 건 중국 판매자 상품을 하나 사서 해당 상품과 내 상품의 비교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소명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로고 디자인을 제품에 박을 때는 각인 또는 라벨, 스티커 형태로 표시해야 하고요. 해당 표시가 된 이미지가 상세 페이지 대표 이미지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능하면 주력 상품만이라도 2688 이미지는 한껏도 쓰지 말고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더 빠르게 소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되게 준비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쿠팡 판매자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하지만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귀찮고 힘든 일이 누군가한테는 장벽이 돼서 경쟁률을 낮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이런 허들에 걸려 넘어지시기보다 오히려 경쟁에서 이기셔서 쿠팡이라는 플랫폼에서 많은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쿠팡에 중국 판매자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중국에서 저가의 제품들을 사입해서 판매를 했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전략으로 차별화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다소 시간과 돈이 좀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제품이 롱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쿠팡에
내 물건 잘 팔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 수 있는 위기에 대한 것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대비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반짝하는 매출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 하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이런 차별성을 찾아서 모래성을 쌓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벽돌을 꾸준히 쌓으셔서 매출이라는 열매를 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